2019 합천 역대 영재대 여자 정상 연승대항전 세 번째 경기입니다. 박종훈 3단이 2연승을 달리고 있고요. 자, 오늘 김채영 선수가 박종훈 선수의 연승을 저지하기 위해 출격했습니다. 자, 우상을 우변 쪽에서 일단 막았고요. 네. 이제 저것은 막았다는 얘기는 흑 입장에서는 네, 이게 있는 것이 보통이에요. 네. 네. 뭐 있는 것이 보통이 아니고 거의 이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끼우고 있는 것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이렇게 끼우고 있는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있게 되면은 내려 빠지고 역시 이쪽도 둬야 됩니다. 네. 이때 뭐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것도 생각할 수가 있겠고. 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젖혀 나올 때가 문제예요. 젖혀 나오는 것이 아프거든요. 나오게 되면은 또 젖혀가지고 단수를 치면은 또 놓고 이때 이쪽으로 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밀고 나올 때 이런 식으로 한 칸을 띄게 되면은 일단 이쪽은 다 잡혔습니다. 이 부분이 잘 해결이 안 되네요. 네, 그리고 나서 네. 문제는 여기가 어떻게 되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이쪽을 막자니 끊기는 것이 기분 나쁘고 네. 그렇다고 이쪽을 잇자니 이것은 이런 식으로 둔다 하더라도 네. 물론 이것도 100% 잡힌 것은 아니에요. 조금만 맛은 있지만 뭐 100%는 아니지만 한 90%는 잡혔습니다. 네. 근데 이 모양이 지금 완전 완벽한 집이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네,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쪽 내려 가만히 이었습니다. 근데 요것은 뭐냐면은 여기를 주지 않고 내가 이걸 끼우고 이으라는 이유는요. 여기서 이렇게 젖힐 수도 있어요. 젖힐 수도 있습니다. 네. 젖힐 수도 있습니다. 막게 되면은 가만히 이어두고 있게 되면은 이쪽을 치받아 가지고 막게 되면은 다음에 이런 식으로 막아서 싸우는 것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잊지 말고 끼우라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쪽으로 받아달라 이겁니다. 지금 이쪽으로 뒀을 때 상대가 이쪽으로 뒀을 때 이걸 째고 나오면은 여기 막을 사람은 없거든요. 네. 막으면 이렇게 끊겨가지고 여기 이 잔이 막는 거 싫고 늘잔이 이 수가 대학수가 됩니다. 이 끊어지는 수가 대학수가 됩니다. 그래서 100은 여기서 내려 빠지는 수와 젖히고 있는 수가 있는데 이쪽으로 내려 빠지게 된다고 한다면 이거는 빠져가지고 두게 된다고 한다면은 빠져서 나올 때 아마 이쪽을 지키고 이쪽은 이쪽들랑 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백이 여기를 빠질지 아니면 여기를 젖힐지 네. 저는 의문입니다. 박종훈 선수도 지금 그 고민을 하고 있을 네. 텐데요. 예전에는 사실은 이쪽으로 빠지는 것이 거의 90% 정수였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AI는 이거를 젖히는 줄 많이 또 쓰고 있어요. 역시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선택을 네. 하네요. 이것을 많이 쓰고 있어요. 네. 그래서 놀 때 놓고 나서 올 때 보통 여기서도 보통은 이렇게 빠지는 것인데 네. AI는 이렇게 치받고 놓고 그러니까 AI는 보면은 뭐 모양 네. 뭐 무식하다 이런 얘기는 다 소용이 없어요 보면요. 네. 네. 받은만 이기면 되지 무식하면 어떻고 모양이 나쁘면 어떠냐 이거예요. 두 점머리를 치받는 수인데 그렇죠. 임시 방편은 됐으니까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무조건 이걸 건너갔거든요. 예전에. 네. 이걸 무조건 건너갔어요. 그럼 다음번에 이쪽으로 하나 오게 되면은 우변은 다 흙집입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AI는 이쪽을 안 두고 여기를 막아가지고 싸우게 됩니다.
훨씬 더 치열한 수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이쪽을 빠지면은 이런 식으로 두고 나서 훗날 끊기는 수가 있으니까 기분 나쁘지 않냐 이거입니다. 네. 이쪽으로 빠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지키고 두겠다는 것이에요. 이런 식으로 지키고. 네. 그리고 끊는 수를 계속 노리겠다는 것입니다. 여기 끊는 수를. 그러니까 사실상은 최근에 그 10대, 20대의 그 기사들 같은 경우는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네. 저희들은 아직까지 그걸 당연하게 못 받아들여요. 아무리 바둑을 이겨도 그렇지. 네. 특히 아마 일본의 오다케 구단 같은 음. 그 미약사라고 불리우는 오다케 구단 같은 경우는 내가 알아도 죽어다까도 그건 못 두겠다 하는 경우도 있죠. 그 비근한 얘가 네. 예전에 그 명인전 도전기에서 이 모양이 되어 있을 때 바둑을 이제 항복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일본에서는 항복을 하게 되면 그냥 항복하지 않고 복귀하는 기록하는 사람에게 네. 카메라맨을 좀 불러와 달라, 기자들을 불러와라 이런 네.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기자들 불러오면 이 편에 쫓아옵니다. 근데 거기서 항복을 하니까 거기에 한 기사가 너무 이상하거든요. 아직까지 던질 바둑이 아닌데 여기서 이렇게 두면은 아직까지 둘맞지 않습니까? 보니까 그 모양이 빈상각이어서 모양이 너무 나빠가지고 그런 식으로 둬가지고 이기기는 싫다고 그래서 던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바둑을 지더라도 예, 그렇습니다. 나쁜 모양을 둘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은 네. 아무리 모양이 나쁘다 뭐하든 간에 네. 이기는 것이 장땡 아니냐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예전엔 그렇지는 않았어요. 네. 뭐 바둑 두면서도 모양 좋다 이게 굉장한 칭찬이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후배 기사들 중에서 네. 모양 좋기로 소문나는 기사가 조한성 구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조한성 구단의 바둑을 네. 저희 그 선배들, 조한성 구단보다 이거 우회 선배들이 굉장히 조한성 바둑을 높게 평가를 했죠. 그래서 그런지 조한성 구단이 지금 나이에 비해서 상당히 롱런을 하고 있어요. 네. 네. 나이가 지금 82년생이니까 제법 나이가 많은 나이죠. 프로 기사로서는 거의 일선에서는 내려와야 될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작년에도 맥심뱅가에 우승 우승했죠. 차지했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내려와야 된다는 얘기가 진짜 내려온다는 얘기가 아니고 뭐 우승할 수 있는 수준이 이젠 아니지 않느냐 하는데 아직까지도 우승을 하고 있어요. 네. 네. 워낙 모양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남들이 많이 인정을 해주고 있죠. AI는 사실 뭐 모양이라는 게 없으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그 젊은 기사들 공부하는 걸 보면은 두 가지 패턴을 나눈다고 합니다. AI만 가지고 공부하는 기사와 네. 세 가지란, 두 가지 있죠. AI를 염두에 두고 공부하는, 그냥 일반적으로 공부하는 기사. 네. 근데 저희 또래에서 보면은 AI를 전혀 안 보는 기사가 더 많고, 네. AI를 어느 정도 봐도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잘 안 하는 기사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AI를 인정하는 기사들이 성적을 많이 내긴 내요. 네. 근데 예전에 그 이서들 구단도 그런 얘기를 하고 2차 구단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AI를 보면서 공부를 하는 거는 좋은데 네. 너무 거기에 매이게 되면은 자신을 잃을 것이다. 결국은 이 바둑은 인간이 두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자신다운 바둑을 둬야 되는데 자신다운 바둑을 두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이에요. 요즘에는요. 요즘에 바둑 보면은 거의 뭐 10대, 20대들 바둑 예선전 보면요. 거의 3-3이거든요. 이렇게 화자문과 3-3. 네. 네. 사실 뚜렷한 자신만의 기풍을 갖고 있는 신예 기사가 거의 없다고 봐야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신예 기사를 나무라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네. 그 이사들 구단이나 2차 구단이 얘기했듯이 이제 그런 식으로 두면은 자기 자존감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만약에 그걸로 해가지고 안 될 때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예, 그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이 건강을 갖다 너무 약으로만 하지 말고 네, 운동해서 건강을 찾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죠. 네. 뭐 예전에 비해서 기술적으로 많이 발전했을지는 몰라도 낭만은 조금 없어진 것 같아요. 예, 그거는 좀 없습니다. 네. 네, 맞고 있고 그런 다음네요. 지금은 박정원 선수는 이을 줄 알고 네. 치받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거 나오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손이 지금 나갔다가 멈칫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쪽으로 두게 되면은 이쪽으로 두고 나오면은 이렇게 두려는 의도예요. 네. 그리고 치받으면은 받아주겠다 하는 것이죠. 만약에 뭐 어떻게 두던 간에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네. 그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받아야 되는데 네. 만약에 이쪽으로 둔다고 한다면은 그때는 이걸 나와가지고 네. 놓고 젖히고 나올 때 이런 식으로 짚어가는 모습을 택하겠다 하는 것이 이제 박정호 선수의 생각인 것 같아요. 네. 네, 나오겠죠. 기세는 젖혀야 됩니다. 잠시 보류하고 그냥 이렇게 짚어갈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젖힌다 해서 이렇게 젖힌다고 해서 이쪽을 안 두지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이러고 이렇게 짚어가도 이 한 점이 혹시 답답해지진 않나요? 어깨 짚은 한 점. 이 한 점이요? 네. 뭐 언뜻 보면 답답해 보이죠. 근데 이런 정도가 답답하면은 바닥을 못 둡니다. 네. 네. 그것이 굳이 무섭다고 생각하면은 이런 식으로 짚어갈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짚어갈 수도 있습니다. 네. 이쪽으로 짚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근데 여기 짚어가도 그렇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막아가는 수가 지금 보시면요. 이쪽으로 짚어가도 이런 식으로 오게 되면은 다음에 이렇게 눌러가는 수가 좋거든요. 나오게 되면 이렇게 뛰어나와가지고 뛰어나와서 뭐 충분할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다시 이런 식으로 가면은 호고 쳐가지고 이거는 뭐 네. 너무 모양이 굴욕적이거든요. 지금요. 네. 뭐 이 선으로 건너가는 거 정도는 지금 이 모양도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집이 몇 집이냐면 여기까지 요 두 점이 못 따라간다고 본다면은 여기까지만 해도 20집입니다. 35집은 나 있어요. 그럼 이것이 다음에 이쪽으로 건너간다 하더라도 뭐 이런 식으로 차를 타서 건너간다 하더라도 이 모양이 15, 25, 35 지금 이거하고 어느 게 큰지 몰라요. 물론 이 집이 조금 더 크겠지만 네. 덤을 합친다고 한다면 아마 이 모양이 작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모양 대 이 모양은 비슷하다고 보고 이 모양 대 이 모양은 뭐 이 집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아직도 여기가 좀 끊어지는 맛이 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둘만 합니다. 네. 박정원 선수는 지금 뭐 짚어가지도 않네요. 네. 지우기보다는 키우는 쪽을 네. 택한 건가요? 키우는 걸로 하고 네. 한번 우변을 지켜보십시오. 난 지키면 그때 들어가겠습니다. 누님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켰는데도 또 들어갈 수가 있나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네. 뭐 이런 식으로 지킨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뭐 이런 식으로 와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수로 완벽한 모양이 안 나온다는 네. 얘기네요. 다시 이렇게 온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붙여가지고 네.
이건 지킨 것도 아니에요. 음. 다시 이런 식으로 또 지킨다고 한다면 그때는 이렇게 와가지고 네. 이거 왜 왔냐고 주장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요. 네. 뭐 기세는 뭐 이런 식으로 붙이거나 해서 계속해서 한번 공격을 하고 싶은 기분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늘어오는 것은 지금 이렇게 젖혀가는 것이 좀 기분 나빠요. 끊었다가는 단수를 치고 나올 때 늘면은 이것이 축이 되느냐가 문제인데 지금 모양은 이런 식으로 꼬부리고 나온다고 한다면은 네. 축이 안 되겠죠? 네, 이 돌이 있어서 축이 안 됩니다. 나온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기왕 이 모양을 키우려면 아예 이런 식으로 붙여가지고 계속해서 키워가는 것도 있어요. 들어간다면은 네. 이때 이렇게 한 칸을 띄워가지고 음. 뭐 좀 모양을 좀 크게 네. 키우는 것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선택을 하려면 또 형세 판단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와도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들어오라는 겁니다. 네.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오면 이걸 공격하면서 이 하변에 있는 이 돌과 들어온 수를 엮어가지고 공격을 하겠다는 것이 이제 크게 생각이죠. 그냥 키운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두는 것이 보통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냥 키운다고 한다면은. 그래야지만 훗날 여기 끊는 수라든가 이쪽으로 오는 수, 이런 수 등등을 맛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네, 김치영 선수. 지금 이 수는 인내의 한 수입니다. 지금 둔 수, 이 수는 인내의 한 수입니다. 그래도 다목적의 수네요. 예, 그렇죠. 이 수를 소홀히 하게 돼서 이쪽을 늘게 되는 날이면은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두 점을 제압하는 수를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길 둠으로써 좌변의 모양을 키우고 이 상변의 모양을 상당히 많이 지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쪽은 키워봐야 들어올 테니까 시끄럽다는 것입니다. 네. 네. 어쨌든 이 우상기 쪽에서의 흐름이 전반적으로 네, 백이 좀 재밌게 됐으므로 네, 지금 AI는 네. 형사를 백이 좀 우세하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고 나서 보니까 사실은 이 두 점이 아주 이상한 데가 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기 왔을 때 다가오니까 삼삼 들어와서 이 모양이 된 다음에 여기가 뚫린 모습이에요. 이렇게요. 이 두 점이 상당히 좀 이상한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는 것까지는 좋은데 네. 여기서 이걸 젖힌 것으로는 역시 이쪽을 막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까 여기서 젖힌 수로는 이렇게 막았으면은 100도 이렇게 느는 정도거든요. 그럼 이제 다가오고 오면 이런 식으로 와가지고 이건 이것들을 스스로 공격하고 두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여기 이제 빠져서 여기 빠져서 이런 식으로 된 모습을 두는 것이 보통이라 볼 수 있었는데 네. 네, 지금 실전의 모양은 네, 자, 김채영 선수는 잠깐 자리를 비웠고요. 네. 지금 이 장면 되게 보면 선수들이 이 바닥을 두다가 네. 자리를 비우게 되면은 시청자분들이 이제는 저 경우에 시간이 감으로 박종원 선수가 얼른 두면 될 거 아니냐. 그럼 상대방의 시계가 가는데 생각하는데 되게 선수들도 그걸 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뻔한 데서는 안 가요. 되게 다 고민하게 만들어 놓고 네. 내가 지금 잠시 차 한 잔 가지러 가거나 아니면 잠깐 화장실을 갔다 오든가 어떤 내가 갔다 오는 시간이 한 1분 내지 2분 걸릴 텐데 그동안은 넌 못 둔다 할 때 되게 많이 가죠. 여기서 장구할 거라는 걸 아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경우에는 제가 볼 때 뭐 저 같아도 여기서 다음에 네. 함부로 못 두겠어요. 지금은 작전의 기로인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어려워요. 네. 지금이. 네. 우리가 옛날에 보면 신호등에 이런 것이 있었죠. 옛날에
5분 먼저 가려다 50년 먼저 간다 하는 식이 있는데 여기서 상대방이 5분을 아껴가지고 빨리 두려고 하다가 네. 한 1분 정도 이렇게 더 아끼다가 나중에 큰 사고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역이용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려운 장면인데 일부러 좀 빨리 두고 싶게 만들어서 네. 최선의 수를 찾지 못하게 하는. 지금 백이 생각할 수 있는 선택지는 어느 정도 있을까요? 지금 백이 생각할 수 있는 선택지는 상변을 더 키우느냐 네. 아니면은 우변을 쳐들어가느냐 음, 이것입니다. 좌변 쪽은 둘 수가 없어요. 네. 좌변은 지금 두려고 보면은 자세는 모양을 키운 자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긴 더 이상 들어가는 네. 것이 괜히 상대방에게 네. 네. 만약에 이런 식으로 뒀는데 여길 들어가게 되면은 이 수까지 빛나는 수가 됩니다. 딱히 백이 둘 데도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들어온다고 한다면은 지금은 이쪽을 바싹 다가가거나 아니면 엇겨짓거나 하는 방법도 있고 네. 또 한 가지는 이쪽을 키우는 것은 있습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키우는 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게 되면은 계속해서 이렇게 키워가지고 그러면 이 모양이 이제 몇 집이냐 보면은 2, 4, 6, 8, 24, 34, 34, 44, 50, 한 55 정도의 모양이 났거든요. 이게 55 모양이 났다는 것은 이건 15집까지 하면 이런 집 정도의 모양이 났습니다. 이런 집이면은 상당한 집이에요. 지금 이 집이 많이 된다 하더라도 이 집이 쉬운 집 이상 나기는 힘들어요. 지킨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 모양이 지금 지켜서 25집 정도나 30집 정도 모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지켜가지고 개가 바둑이니까 지금 잘못 지키면은 다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만 둬도 사실은 네. 100으로서는 충분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지금 박종원 선수는 여기서 내가 제법 득을 봤기 때문에 이럴 때, 네. 이 물 들어왔을 때 배를 좀 잘 띄워야겠다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강력하게 둘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이제 형사 판단이 강한 기사들 같은 경우는 네, 이 정도면 됐으니까 네. 네, 더 이상 뭐 욕심 부리지 말고 이 정도를 만족하고 여기서 이제 안정을 취하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모양을 키우는 것보다는 들어가는 걸 먼저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네. 근데 되게 전투를 좋아하는 기사들은 들어가는 걸 많이 생각을 하게 되고 네. 형사 판단을 잘하는 기사들 같은 경우는 들어가는 것보다는 뭔가 합의를 많이 찾으려고 그래요. 그렇죠. 네. 이 박종원 선수의 사준형인 박영호 선수가 그 합의점 찾는 데는 아주 도사거든요. 네. 이 나연 선수나 네. 이 이동훈 선수나 그다음에 박종원 선수나 또 뭐 이창호 선수 같은 경우는 그 합의점 찾는데 아주 일가견이 있죠. 자, 형세 판단과 계산력이 좀 뒷받침이 돼야 되는 선택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백돌이 네, 이쪽에 자꾸 돌이 이제 두텁게 돌이 오게 되면요. 네. 여기 끊어가는 것도 강력하거든요. 이쪽에 짚어가서 끊어지는 것도 이 두 점이 살아가는 것도 용이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백은 엷은 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에 반해서 흑은 엷은 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에 반해서 백은 엷은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 형사는 누가 보더라도 AI뿐이 아니고 보통 다른 기사들이 보더라도 지금 백이 재밌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두 점이 일단은 상당히 필요 없는데 돌이 가 있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박종원 선수도 네, 본인이 형사가 좀 유리하다는 건 알고 있을 네.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깊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네. 뭔가 한 발 한 발 가거나 아니면은
상변을 키우면서 가는 것을 택할 것입니다. 이 수는 들어간 수인가요? 키운 수인가요? 두 개 다죠. 그러니까 이건 들어갔다고 볼 수도 없고 네. 키웠다고 볼 수가 없는데 박정원 선수는 지금 형사가 유리하므로 네. 제가 지금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이거를 안 두게 되면은 여기를 두면은 이걸 넣을 수가 없다고. 여기를 두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젖혀갈 수도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젖혀갈 수도 있어요. 지금 이 돌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되면 이 모양이 하나없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없애는 방법입니다. 또 여기도 쓸 때 넣는 것은 젖었을 때 네. 끊는 수가 없다 하지 않습니까? 끊으면 끊어서 그만이니까 나오고 이렇게 나오면은 이 석점이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방비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수는 이쪽을 침투하는 수, 이쪽을 침투하는 수, 그다음에 다음에 이 모양을 이렇게 키우는 수. 네. 이렇게 이제는 조그맣게 안 키우고 이렇게 크게 키웁니다. 이렇게 크게 키우는 수. 이런 이제 교두보를 마련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상당히 아주 의미심장한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흙의 고민이 시작이 될 텐데요. 네. 박정원 선수가 사실 예전에는 바둑을 참하게만 뒀지 네. 보통 임팩트가 없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 국가대표 감독인 목진서 구단과 네. 코치인 그 이용구 구단이 그 소개를 해서 지금 중국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 있는 그 항저우의 그 국가대표 선수들하고 같이 네. 숙식을 같이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거기서 바둑이 많이 좀 틀려졌어요. 그래서 제가 전번 그 이국 때도 한번 그런 얘기를 했었죠. 농담식으로 우리 종훈이가 많이 틀려졌어요 하니까 남들이 제가 종훈이가 내 아들이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길래 그게 아니고 네. 박정훈이 아버지나 어머니가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또 국가대표 감독하고 있는 목진서 감독이나 이쪽에서는 상당히 또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죠. 자, 김채영 선수의 선택은 한 칸입니다. 네. 김치영 선수도 네. 끌려가긴 싫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자신의 바닥을 두겠다는 것입니다. 이수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이수는 다음에 이제는 안 두게 되면은 네. 내가 이쪽으로 이렇게 한 칸 또 띄어가지고 이 정도를 위협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수의 뜻은 무엇이냐면 다음에 이렇게 붙이고 치받으면 이쪽이 네. 떨어졌거든요. 이쪽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한 칸 띄는 수가 너무 점잖수 같이 보이지만 이수로서 이 전체가 지금 움직이기가 만만치 않아져요. 따라서 백도 여기 어딘가를 둬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게 되면 흙은 우변을 지킬까요? 우변을 지키는 것도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네. 네. 또 하나는 뭐 이쪽으로 어떻게 다가오는 것도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쪽 두터워지면 이런 데로 하나 와서, 이런 데로 하나 와가지고 여기를 어떻게 좀 눌러놓고 나서 네. 지키는 것도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쪽을 소홀히 하게 되면은 항상 이런 식으로 와서 이 모양이 상당히 커진다 그랬죠. 와도 붙이고 놓고 이런 식으로 늘게 되면은 뭐 이 모양이 지금 몇 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는요. 둘, 넷, 여섯, 서른집, 쉬운, 예순, 한 65집 정도가 집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네, 이런 식으로 하나 짚어가는 것도 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이렇게 너무 그냥 가게 되면은 좀 쌍뚱맞으니까 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두텁게 해놓고 나서 가는 것이 보통이겠죠. 그런데 박종훈 3단은 또 아래쪽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네요. 네. 이것은 뭐냐면 이쪽을 와가지고 여기 어딘가 밖에 해놓고 나서 흙이 이쪽을 두게 되면은 네. 이쪽을 두게 되면은 여기는 점점 깊어진다. 그러니까 이쪽 둔 거는 의미는 있습니다.
이제는 획이 한 번 두면 거의 완벽한 집이 되는 것 같았는데요. 네. 근데 사실 네,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둬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된다 하더라도 이게 완벽한 집이라고는 또 아닌가요? 볼 수 없어요. 또 이쪽 저쪽 깎이게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것도 지금 이런 데 젖히게 되면요. 네. 들어와야 되거든요. 이렇게 붙이게 되면은 이것도 아, 완벽한 모양은 아니에요. 그렇군요. 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이걸 붙였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어딘가를 두게 되면은 네. 지금 이 모양은 좀 피곤한 것이 일로 끊어가는 것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놓고 이렇게 끊어가는 것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나오면 자꾸 이렇게 밀어가게 되면요. 좀 최소한 일로는 건너갔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밀어가게 되면은. 네. 그렇다고 해서 이걸로 뭐 이쪽으로 그냥 잡는 것은 이렇게 잡는 것은 이런 식으로 젖히게 되면요. 물론 이렇게 오게 되면은 쉽게는 잘 못 사는 모습이 되겠지만 이게 또 그렇게 아주 쉽게 잡히지는 않습니다. 네. 좀 피곤해요. 이거 치는 수도 선수가 되고, 네, 뭐 이런 데 붙이는 것도 선수가 되고 피곤합니다. 다 집이라고 우길 수는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불리함은 집같이 우깁니다. 네. 근데 유리할 때는 집으로 안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박정원 선수가 지금 거길 두게 되면은 집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네. 박정원 선수가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요. 자, 김채영 선수도 모양을 깨러 가나요? 네. 지금 뭐 네. 집을 짓는다고 한다면 이렇게 놓으면 집을 지을 수는 있어요. 이렇게 두면요. 붙이면은 놓고 놓으면은 놓고 이렇게 두면은 이런 식으로 와가지고 뭐 둘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는 이 수와 이 수를 교환을 안 하고 그냥 가는 것이 좀 기분 나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두게 된다면은 이거는 조금 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두고 나서 올 때 단두치고 나올 때 뭐 이런 데 하나 들여다보게 되면은 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밀고 나오게 되면은 이건 뭔가 좀 수가 될 것 같이 보이죠? 네. 기분 나쁩니다. 나올 때 이런 식으로 와서 깨러 들어가는 것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는 한 번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이쪽은 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홀쳐가지고 이런 식으로 오게 되면은 뭐 젖혀 나올 수도 있고요. 끊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물론 다 안정을 취했다 하지만 이 모양이 여기가 커졌지 않습니까? 여기가? 네. 그리고 여기는 나중에 이렇게 나오는 수가 좀 기분 나쁩니다. 어떻게 나온다 하더라도 네. 연결됐다 하더라도 이쪽에 나오게 되면 또 기분 나쁘다가 조금 있죠. 자, 상대가 받지 않았으니까 하변에 대해서 조금 압박을 해보고 싶어요. 네. 근데 차분하게 그쪽을 막아왔습니다. 근데 이건 어떨까요? 백으로서는 이렇게 약간 뛰는 자세도 참 좋아 보이죠? 네. 이 한 칸을 뛰게 되면은 나중에 여기 끊는 수가 좀 나와 있습니다. 네. 자, 박종훈 선수가 시간을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자, 이제 두 선수 남은 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김채영 선수가 9분, 박정훈 선수가 11분. 거의 뭐 비슷하게 썼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지금 이 장면에서 박정훈 네. 선수가 최소한 2분 정도는 더 사용을 할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두 선수의 사용 시간은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행마가 쉽지 않은 장면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데가 되게 보면은 이 속기를 둔다고 한다면은 제 일감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네. 정도가 제일 일감이에요. 이런 정도가 제일 일감이거든요. 왜냐면은 흙이 여기를 가게 되면은 이 전체가 좀 곤란해요, 지금요. 네. 왜냐면 이쪽으로 밀어간다 하더라도 이제는 호구 치지 않고 이쪽을 치봤습니다. 그리고 나올 때 이런 식으로 한 칸 뛰어나오게 되면은 네. 전체가 계속해서 약하죠. 그리고 두다 보면은 어떻게 이쪽을 안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젖히고 나오고 이런 식으로 호구 치는 모습이 돼야 되는데 네. 그러면 이쪽을 어딘가 지켜야 되거든요. 어딘가 지켰다고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데 한 번 맞으면 아주 괴롭습니다. 뭐 여기를 지킬 수밖에 없는 모습인데 이 모양에서 이런 식으로만 둔다 하더라도 이건 거의 연결입니다. 놓고 두고 올 때 네, 이런 식이나 이런 식으로 두게 되면은 네, 못 살아있는 모양이죠. 지금 또 들어가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큰 수이긴 하지만 지금은 네. 좀 과해요. 네, 여기 맞으면 좀 괴롭습니다. 지금은 방향은 하변이겠어요. 네. 이렇게 붙여서 안정을 취하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안정을 취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호흡을 치게 되면요. 이쪽을 안정을 취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쪽 붙이고 끊는 맛이 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건 좀 괴롭습니다. 네, 지금 여기가 아직까지 좀 확실치가 않거든요. 이쪽에 나와서 끊는 맛이 항상 있기 때문에 자, 시간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네, 지금 AI는 이렇게 돌아가 나왔네요. 이렇게 붙이고 네. 이렇게 붙이고 넣을 때 이렇게 한 칸을 역시 띄어야 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붙이는 교환을 해두면 조금 더 탄력이 생기긴 하는데요. 네, 근데 저는 붙이는 것을 네. 그렇게 늘어주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아, 흙이 반발하나요? 네, 이렇게 반발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젖히고 네. 나올 때 이쪽을 자꾸 오게 되면요. 여기에 붙이고 끊는 수가 좀 기분 나쁘다는 것이죠.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늘어만 준다고 한다면은 뭐 늘어만 준다고 한다면은 네. 이렇게 두는 것이 기분 좋겠죠. 그러면 이렇게 젖힌다고 나오네요. 나오고 이거 넣고 이렇게 있는다. 이 모양은 백이 잘 됐죠. 네. 점점 여기가 약해지지 않습니까? 여기를 안 둘 수가 없어요. 받으면은 이렇게 둬야 되는데 네. 이러고 유유히 이쪽으로 들어간다. 이제는 하변에서 손을 네. 빼도 되는 건가요? 근데 이거는 네. 이 창고들은 백을 위한 창고도 같이 보입니다. 네. 흑을 위한 창고도 같이 보이지 않고 여기를 붙이는 것은 이쪽 와가지고 놓을 때 여기에 맛이 어느 정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물론 이제는 어딘가를 뒀을 때 여기에 맛이 조금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두고 나올 때 이걸 두고 놓을 때 이쪽을 두게 되면은 네, 수는 좀 있습니다. 이거 좀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여기 붙이고 있게 되면은 여기 못 둘 것 같아요. 뭐 여기 지킨 정도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안 지키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붙이고 나올 때 나오고 올 때 패가 나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붙여야 되는데 젖혀서 빠지는 것은 이도 또하도 이건 그건 죽었습니다. 막아도 빠지면은 단수 치면 뒤에서 쳐가지고 이건 죽었죠. 네. 결국은 이 장면에서 젖히면은 바로 끊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패가 나는 모습인데 이건 좀 괴롭죠. 네. 그러니까 이쪽을 네. 지켜두면 되겠습니다. 지켜둬가지고 전반적으로 저는 이 모양은 되게 잘 됐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요. 네. 박종원 선수는 과연 여기서 어떻게 들려는 것인지.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번에 그 천태삼배의 이 세 선수가 같지 않습니까? 네. 뭐 김치영, 오효진, 최정 이 세 선수가 가가지고 아마 호텔방에서 아마 이 얘기도 나오긴 나왔을 거예요. 예. 최정 선수가 아마 그랬을지 모릅니다. 너희 둘이서 어떻게 한 두 명만이라도 잡아놔라. 나머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네. 물론 더 많이 이기면 좋고, 근데 5명은 너무 힘들죠. 네. 연승전에서 뭐 누구나 같은 마음일 거예요. 내 차례까지 안 오고 우리 팀이 이기는 게 가장 좋죠. 근데 예전에 한번 이런 적은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 진로배에서 네. 서봉수 구단이 9연승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때는 처음에는 서봉수 구단이 일장으로 나와가지고 네. 원래 일장을 하면 10연승을 해야 되는데 제일 첫 판을 일본하고 중국이 대국을 했기 때문에 부전으로. 네, 부전으로 네. 해가지고 그냥 한국 일장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처음에 나와가지고 3연승하고 5연승 할 때까지만 해도 전부들 잘한다 하고 해줬는데 네. 너무 많이 이겨가지고 만약에 6연승 정도 하고 나니까 상대방이 이제 3명밖에 안 남고 그러니까 네. 그때는 저도 들은 얘기인데 뭐 그 선수들에게 들었기 때문에 확실할 겁니다. 아마 유창현 구단이 그랬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한다 하다 나중에 아니 내 것도 좀 남겨놓고 먹으라고 응? 너무 많이 이기는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서봉수 구단이 그때 웃으면서 고칠 거니까 걱정하지 마. 질 텐데 했는데 다 네. 이겼다는 거예요. 뭐 정말 전무후무한 네. 그런 기록이죠. 아마 9연승은. 그런 기록은 다시는 네. 안 나타날 겁니다. 네. 예전에 조은영 구단이 서봉수 구단을 갖다가 평가할 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조은영 구단의 그 정관왕 시절에 전체 타이틀이 그때 네. 한 서너 개 정도 있었거든요. 뭐 작은 기록까지 한 15개 정도 있었죠. 네. 근데 거기서 전체 타이틀 다 먹었을 때예요. 그때 조은영 구단이 이제 서봉수 구단과 저하고는 개인적으로 좀 친해가지고 그 당시에 뭐 등산을 가거나 어디 갈 때 제가 물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형, 봉수 형 받고 어떻게 생각해? 하고 내가 쓱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뭐 너희보다 한 반점 정도는 센 것 같다. 그런 식으로 얘기해. 너희가 뭐냐면 저희가 이제 도전 5강 시절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기분은 괜히 나쁘죠. 네. 근데 내가 볼 때는 조금만 한 6개월에서 1년만 열심히 공부하면 그 정도는 이길 수 있어. 공부 좀 해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내가 그럼 형을 이기려면 어느 정도 해야 돼?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웃으면서 물론 농담으로 얘기했겠지만 네.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다시 태어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았는데 내가 근데 그러면 번개 승부나 뭐 이런 거 하면은 형이 무조건 자신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서봉수 구단의 바둑은 이론적으로 네. 바둑의 실력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다를 건 없는데 이 승부사로서의 기질은 세계 최강이다. 그러니까 그쪽을 아무도 못 이긴다. 그쪽으로는 아무도 못 이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옛날에.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조은영 구단이 서봉서 구단이 그러니까 멘탈이라고 그러죠, 지금요. 네. 그 멘탈은 네, 세계 최강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9연승 같은 연승이 나오는 것이지. 그 멘탈이 약한 기사들은 그렇게 못 이겨요. 네. 솔직히. 자, 박종훈 선수 역시 그 붙이는 수를 택하긴 했는데 하나 네. 교환을 해놨어요. 아, 어디를 뒀습니까? 좌 쪽을 하나. 밀어놓고 네. 뒀네요. 네. 지금 보니까 네, 이쪽을 밀어놓고 역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쪽을 밀려와서 이렇게 돼가지고 이인 모양이 되는 것은 네. 훗날 여기가 좀 기분 나쁘다 이겁니다. 네, 그래서 이쪽을 밀어놓으면은 이제는 상대방이 여기를 둔다 하더라도 물론 이제 당장은 안 둡니다.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이 모양의 수가 안 난다 이겁니다. 다음에 어딘가를 둬가지고 붙이고 놓고 여기를 둔다 하더라도 더 이상의 수는 없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놓으면은 여기를 두게 되면은 네. 지금의 모양은 네, 이쪽만 둬도 그만이죠. 놓고 나오면은 젖히면은 이쪽을 둬가지고 네. 단도 치면은 이런 식으로 둬가지고 양쪽으로 그 유명한 모양이죠. 사활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식으로 오는 것은 여기를 두고 나서 올 때 맞게 되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수. 아, 요거는 좀 문제가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한 칸을 뛰지 않고 좀 더 많이 갔습니다. 저 모양은 왜 많이 갔느냐? 여기를 나와서 끊겠다는 것이에요. 나중에 손을 빼게 되면 나와서 오고 끊겠다는 것입니다. 네, 이쪽을 노리고 있는 것이죠. 이쪽을요. 네. 근데 보통은 그냥 한 칸이 보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네. 지금 처음 드는 것은 상당히 의욕적인 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획은 좀 가고 싶은 곳들이 많은데요. 네. 여기를 젖히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쪽을 젖히게 되면. 민다는 것은 네. 가만히 늘어놔도 이쪽을 이으면 일단 끊어진 모습이고요. 이쪽을 두게 되면은 이거를 나와가지고 막으면 역시 끊습니다. 막으면 역시 끊습니다. 이건 좀 곤란하죠? 그렇다고 해서 이수로 그냥 이렇게 느는 것은 다시 밀고 나오면은 또 막지를 못해요. 끊어 안 되니까. 또 나오는 것은 이쪽으로 나와가지고. 네. 끊어진 모습이 이것을 만약에 끊어진다면 당장은 안 하겠지만 이건 큽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한 칸 뛰라고 그랬고 AI도 그냥 한 칸 뛰는 게 보통이라고 네. 그랬는데 어쨌든 박정훈 선수는 지금 자신이 있다 이겁니다. 젖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둘지 모르겠어요. 멀리 갔을 때는 조금 틈이 남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뭔가가 조금은 여기를 또 한 번 가입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것 같이 보입니다. 지금 흙이 둔다고 한다면 여기 네. 두면 제일 보통입니다. 이쪽 두면 제일 보통이에요. 부광도 되고 좌변 모양도 좋아지고 그렇죠. 좋은 그리고- 자리 같아요. 네, 그리고 훗날 여기 끊는 수도 노릴 수가 있고요. 네. 그 모양은 어떻게 할까? 나중에 이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나오게 되면은 이렇게 치받고 나오면은 이렇게 끊는 수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쪽을 두게 되면은 단수를 치고 나오면은
이렇게 호구를 쳐가지고 여기를 준다 하더라도 가만히 이어주게 되면은 일단 이건 뭔가 좀 끊어진 모습이죠. 네, 김채영 선수의 다음에 한 수는 어디일까요? 자, 이제 시간도 1분 안쪽으로 들어왔네요. 네. 지금 제가 AI에게 잠시 물어봤거든요. 네. 당신 같으면 어떻게 눌러야 하고 물어봤더니 AI는 아. 역시 이렇게 젖힌다고 나오네요. 역시 그 틈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네. 거군요. 그러면 여기를 지킬 수밖에 없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네. 이걸 젖힌다고 나오는데 이걸 젖힐 때 이걸 받지를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이러고 여기를 둬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밀리게 되면은 놓고 이쪽을 붙이면은 둬야 되고 이걸 선두로 당하는 것은 좀 아프죠. 네, 그리고 이쪽을 둔다. 뭐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잡아두면은 크지 않느냐 하는 것인데 흡출기를 시작합니다. 대신에 백도 이쪽을 들여다보고 나올 때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수는 있겠네요. 네. 하지만 여기가 좀 얇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칸 뛴다 하더라도 이 공격은 쉽게 당할 공격은 아닌 것 같아요. 이쪽이 뭔가 얇거든요, 지금.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 눈목자의 한 수는 셋, 넷, 다섯, 조금은 여섯, 일곱, 물론 이제 박종원 선수의 입장에서는 고심일착이지만 조금 마음에는 들지 않습니다. 네. 거기를 뒀어요? 일단은 모양을 좀 갖추고 있어요. 아, 거기는 정말 예상이 외인데요. 네. 이렇게 두는 수가 이렇게 두면은 여기 있는 게 선수라고 좀 보고 있나 보죠. 손을 못 빼나요? 어떻게 하나 뒀다고 치고 톤을 빼면은 이거 나오고 놓을 때 놓고 이쪽을 두게 되면요. 아까처럼 이렇게 막는 것은 이렇게 두고 놓을 때 여기 네. 두고 나니까 이거는 백이 한두 부적이었어요. 제가 아까 쉽게 해본 거로는 이쪽은 이렇게 붙여가지고 한수 부적이었거든요. 요것은 5수, 6수였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안 되겠고. 그러니까 흙이 백에 죽는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는 이 모양에서 여기를 왔을 때 이렇게 여기를 왔을 때 이걸 두고 놓고 여기를 붙이게 되면은 더 이상의 투는 없는 것 같아요. 나도 놓고 나도 단수 치고 놓으면은 어거치고 따낼 때 단수를 쳐가지고 이으면 단수가 되거든요. 하나, 그러니까 더 이상의 투는 없는 것 같아요. 셋, 넷, 그래서 지금 다섯, 이게 자신 있다고 지금 여섯, 보고 있는 것인데, 일곱, 여덟, 아홉, 네. 이게 자신이 있으면은 이 나와서 끊는 수가 네. 뭔가 좀 무섭습니다. 이게 자신 있으면 좀 이거 나와서 끊는 수가 바로 무서워요. 결행할 수도 네, 있겠죠. 있습니다. 네. 결행할 수도 있어요. 이쪽으로 나오는 것은 이렇게 늘어가지고 근데 막상 이렇게 젖히게 되면은 좀 피곤한가요? 늘면은 이런 식으로 호구를 쳐가지고 늘면 이렇게 젖혀가지고 네. 끊을 수는 없죠. 이쪽으로 나오고 올 때
이런 식으로 씌우면 잡혔으니까. 자, 그래서 지금 건너 붙였어요. 네. 예전에는 저렇게 무지막지한 수는 잘 안 뒀는데 정말 바닥이 많이 틀어졌네요. 네. 끊으면은 놓고 이쪽으로 있거나 늘게 되면은 네. 그때 일로 밀고 나오면은 이렇게 두겠다는 하나, 얘기네요, 지금요. 둘, 셋, 넷, 다섯. 이건 흙이 조금 답답한가요? 네, 답답하죠. 일단은. 네. 아홉. 근데 김정은 선수가 난 여기 붙인 거는 정말 의외인데요. 여길 왜 붙였는지 모르겠어요. 항상 상대방의 도화를 공격할 때는 아생 연우 살타고 피강 잡으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내 것이 먼저 안정을 취해놓고 상대방을 공격을 해야 되는데 여기 가드를 내려놓고 이쪽을 공격한 것은 박정훈 선수 네, 매섭게 찔러갔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김재영 선수는 이제 초읽기도 시작이 됐어요. 네, 아홉. 두 기사는 모두 네. 이미 김정은 선수는 출계에 몰렸고 박정훈 선수도 앞으로 1분 후면은 네. 출계가 될 것 같이 보입니다. 이 바둑 들어서 처음 좀 두 선수가 맞부딪히는 장면인데요. 그렇습니다. 밀어가게 되면은 백도, 흑도 일로 젖혀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젖히는 것은 이수가 워낙 좋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밀어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쪽을 안 두고 이쪽으로 젖히는 것은 지금 이수가 워낙 기분이 좋아요. 이수가 제일 쉬운 예로 이거는 안 되죠, 무조건요. 네. 이렇게 두는 것은 무조건 안 됩니다. 끊어가지고 끊을 수가 없습니다. 둘, 여기 셋, 공백 하나 네. 있어야지만 이걸 잡을 수가 있는데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거기가 급소입니다. 어쨌든 김지영 선수는 좀 잘 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가요? 네, 왜냐면은 네. 가뜩이나 지금 바둑이 좀 신동치 않아 보이는데 뭔가 어디서 한번 해보고 싶은데 박정훈 선수가 먼저 싸움을 걸어왔거든요. 네. 되게 보면은 이 싸움이라는 것은 아쉬운 사람이 먼저 걸어가게 돼 있는데 이제 박정훈 선수는 지금 아쉽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먼저 싸움을 걸어갔어요. 자신 있다 이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김지영 선수 입장에서는 잘 네. 됐죠. 네. 자, 어쨌든 이 장면에서 뭔가 승부의 윤곽이 조금 드러날 것 같아요. 네. 이젠 두 기사 모두 네, 전투가 시작이 됐습니다. 옛날에 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좀 울고 싶은데 괜히 뺨 때리니까 잘 됐다 이거예요. 싸우기도 좋고. 네. 박정훈 선수가 제가 볼 때는 굳이 이럴 필요가 없었는데 이 바둑을 박정훈 선수가 이긴다고 한다면은 뭐 할 말이 없지만 만약에 진다고 한다면은 주위의 동료 기사가 아마 그럴 거예요. 이 정도 유리한데 뭘 싸우려고 그러느냐? 어? 적당하게 딱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겁니다. 이제 둘, 셋, 넷, 이 땅다는 다섯, 얘기는 여섯. 이 기사들끼리만 하는 저희들이 그 은어입니다. 네. 마무리하지 이런 뜻입니다. 뭐 구두 닦는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데 이 승률 그래프가 다시 중앙으로 왔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요. 네. 지금 AI가 너 왜 그러느냐 이겁니다. 지금 유리한데 괜히 이렇게 해가지고 옛날에 저희 이제 무협지를 많이 보던 세대거든요. 하나, 근데 그 당시에 둘,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셋, 타초경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섯, 네. 그 타초경사라는 것이 일곱, 괜히 풀을 건드려가지고 풀을 건드렸는데 그 토관에 있던 뱀이 놀라가지고 상대를 물은 거예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일을 자초할 때 바로 타초경사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네.
근데 지금 박정훈 선수의 이 행동은 네, 지금 그 타초 경사의 얘기가 잘 맞떨어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전투가 유리한 전투라면 그래프가 변동이 없었을 텐데 네, 하나, 꼭 그렇지만은 아닌가 봐요. 네, 지금 그러니까 네. AI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하고 비슷한 여덟,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홉, 지금 괜히 쓸데없는 일을 건져가지고 너 승률 좀 신통치 않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승률이 아까는 한 65대 35 정도 됐으면 지금 5대 5가 됐지 않습니까? 네. 이제 나는 모르겠다 이겁니다. 네가 알아서 해라 이거예요. 네, 이제 알 수 없는 전투가 시작이 됐습니다. 합천 역대 영재대 여자 정상 연승대항전 잠시 후에 이어드릴게요. (2019) 합천 역대 영재대 여자 정상 연승대항전 세 번째 경기입니다. 박종훈 선수와 김채영 선수의 대구. 초읽기는 김채영 선수가 먼저 몰렸는데 네, 박종훈 선수가 먼저 썼어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꼭 두 번 남았습니다. 김채영 선수도 첫 번째 초읽기 사용을 합니다. 지금 좌변의 이 좌귀의 지금 문제는 여기에 빠지는 수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여길 두고 나서 하나, 둘, 막는 것은 젖히고 끊어서 안 됩니다. 네. 이쪽 두는 것도 역시 일곱, 붙이는 수로서 당장은 아홉, 뭐 죽지는 않습니다. 일단 하지만 모양은 상당히 괴롭긴 괴롭죠. 네, 이렇게 놓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결국은 뭐가 되냐면은 여기 붙이고 빠지고 여기 오는 수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게 어렵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은 나중에 여덟, 네, 그쪽 빠지고 하는데 이 모양이 어떤지를 이제 봐야겠습니다. 아까는 이렇게 둬가지고 놓고 올 때 이걸 두면 그만이었는데 지금 여기쪽은 다 연결됐다고 보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빠지고 나올 때 젖히고 놓고 이을 때 놓고 막아치고 따낼 때 여기를 빠지게 되면은 하나, 둘, 셋, 그것은 조여가지고 놓을 때 이으면 다섯, 죽었네요. 여섯, 네, 이건 안 되겠습니다. 여기는 여덟, 큰 맛은 없다는 아홉. 얘긴데 거기를 잇게 되면은 독수네요. 뭐 김치영 선수가 지금 네. 계속 상대방에게 어떻게 보면은 이 지금 두고 있는 수 한 수 한 수는 이 단검을 가지고 상대방의 급선만 계속 찌르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 그런데 어느새 백도 신경 쓰이는 부분들이 네. 많아졌어요.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잘못 맞으면은 치명적이 됩니다. 이제 박정훈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이거예요. 여체에서 이쪽을 어떻게 뒀다가는 내가 이거 둬가지고 놓을 때 따내고 놓을 때 이거 하게 되면은
이거 사활도 문제가 되고 만약에 이 전투에서 이기면은 이걸 싸우게 돼서 이걸 이기게 되는 날이면은 이 전차가 다 죽는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오히려 그래프가 아홉, 네 김치영 선수 쪽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네. 네. 이거는 뭔가요? 이거는 이렇게 따내게 되면은 아주 그냥 기분 좋게 됐죠? 관통을 했는데요. 네, 이 모양은 훗날 네. 이렇게 어떻게 이어져 있는 모양이 되면은 지금 이 모양이 여기 치중을 가가지고 치중을 가가지고 나올 때 여기 뛰는 수가 조금 기분이 나쁘죠. 하나, 둘, 셋, 그렇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네. 뭔가 수가 됩니다. 일곱, 그렇다고 해서 이 모양으로 여기를 두게 되는 것은 네, 이어둬 가지고 이걸 두게 되면은 이 모양은 뭔가가 뭐 이게 쉽게는 잘 안 죽어요. 확 넉점이. 그러니까 이게 집이 잘 아니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제. 그리고 원래 여기는 백이 흙을 끊으러 갔던 그런 형태거든요. 그렇습니다. 하나, 둘, 셋, 처음으로 AI가 다섯, 네, 여섯, 크게 손을 크게 들어주고 있습니다. 여덟, 아홉, 박종원 선수 입장에서는 쓸데없는 손찌검을 해가지고 네. 바둑이 알 수 없는 바둑을 만들었어요. 오히려 좀 바빠지기만 한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0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마지막 줄기까지 갑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백은 중앙 쪽을 여전히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전 지금 뭐 이 박종원 선수를 응원하는 시청자분에게는 좀 미안하지만 박종원 선수는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네. 지금 여기를 백이 붙여서 끄는 거잖아요. 네. 하나, 둘, 그렇게 해서 백이 얻은 게 뭔가요? 어떤 다섯, 어떤 게 상처뿐인 영광이죠. 영광도 아닙니다. 지금 상처만 남았어요 지금요. 또 네. 흙은 지금 손을 뺄 수도 있어요. 손 빼고 당겨줄 수도 있고 네. 그냥 이쪽을 붙여서 건너갈 수도 있습니다. 손을 빼도 자체로 살아있는 건가요? 넷, 왜냐면 여기가 또 패가 있거든요. 아, 그렇죠. 네. 일곱, 지금 여덟, 상대방이 잡으러 오게 해가지고 그렇죠. 네. 지금 저런 식으로 두는 것도 있어요. 상대방이 잡으러 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네. 그러면 못 이기는 체하고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나오고 이걸 따내게 되면은 그러다가 이제 웬만한 건 안 받고 이렇게 있게 되면요. 이걸로 그냥 수가 났어요.
가볍게. 네. 이렇게 놓고 이렇게 두면은 이거는 수가 났습니다. 크게. 그러니까 이쪽은 박종원 선수가 함부로 못 건드린다 이겁니다. 네. 지금요. 지금 아까 상황과 비교를 해보면요. 네. 여기를 백이 이렇게 붙여 끊어서 네. 좌변 획진만 완성이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흙이 이쪽이 안정이 된다고 한다면은 이수가 지금 하나, 백의 흙으로서는 상당한 노림이거든요. 지금 네. 넷, 이걸 두게 되면 다섯, 이걸 늘어야 되는데 여섯, 또 일곱, 밀면 또 늘어야 여덟, 돼요. 또 밀면 또 늘어야 돼요. 그리고 이거 맞게 되면요. 이 전체가 지금 사활에 걸렸습니다. 뭐 이수와 이수는 지금 잠시 보류하고 둬도 돼요. 이쪽을 둬도. 박종원 선수가 오늘 이 바둑에서 처음으로 위기에 몰렸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저런 데 붙인다는 것이 네. 뭐 시청자분들이 지금 보셔도 누가 위기에 몰렸는지 아실 겁니다. 되게 보면은 저런 걸 갖다가 은근히 이제 저희가 보면은 뭐 묘수가 될지언정 일반적으로는 저걸 이제 떼쓴다 그러거든요. 보통 우리가. 사실 유리한 입장에서는 둘 필요가 없는 수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쉬운 사람이 저런 거 하는 거거든요. 아쉽지 않은 사람은 절대 그런 거 안 해요. 넷, 지금 박종원 선수 아까 보세요. 여섯, 여기 두고 여기 두고 할 때면 요거 두고 요거 두고 요거 둘 때만 해도 네. 아쉽지가 않았거든요. 지금 다녔다가 좀 아쉬웠으면 아예 이 세 방을 두기 전에 푹 쳐들어갔어도 됩니다. 그냥. 근데 그때 상당히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뒀는데 괜히 여기 쓸데없이 건너붙이고 싸워가지고 오히려 내 화를 자초했습니다. 자, 얼굴도 좀 상기가 됐고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껏은 이게 단술 쳐도 이거 따내게 되면요. 따내게 되면은 이쪽을 또 지키면은 이쪽을 어떻게 또 지키게 되면요. 뭐 이렇게 지키나 이렇게 지키나 어떻게 지키게 되면은 이렇게 지켜야 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지키면 또 여기 쳐들어간 수가 또 있어요. 지금 이렇게 이으면요. 여기 쳐들어간 수가 또 있거든요. 하나, 이렇게 둘, 들어간 수가 또 있어요.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아홉. 이쪽을 준다 하더라도 이걸 치고 나오는 수가 좀 기분 나빠요. 이걸 치고 네. 이걸 치고 나올 때 이거 두게 되면 대책이 없어요. 나와야 되는데 이걸 나옵니다. 나올 때 이런 식으로 두게 되면요. 이 전체가 지금 못 살아 있어요. 양쪽이 문제가 될 또 수가 여기 있네요. 두다가 어떻게 살았다고 어떻게 뭐 대충 살았다고 해봐요. 네. 이걸 씌우면은 이게 좀 문제가 생깁니다. 또. 김채영 선수는 그 부분 계속 노리고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김치영 선수는 아마 속으로 아직 가을이 되려면 멀었는데 벌써 수학의 계절이 왔나 생각할 겁니다. 지금 기다리면서 네. 차분하게 둬가지고 두닥 둬놓고 나니까 이제 수학할 일만 남았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쪽을 받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좀 받아보면요. 여기는 또 이렇게 쳐들어가면 대책이 없어요. 이렇게 쳐들어가게 되면요. 여기 단도치는 선수기 때문에. 네. 지금 이걸 늘어도 지금 이렇게 오면 좀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지금 나와 봐야 또 나와서 이걸 어떻게 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연결이. 네.
이렇게 된 원인이 뭘까요? 이렇게 된 원인이 하나, 이거죠. 둘, 여기서 갑자기 붙자 붙이니까 놓고 흥분해가지고 나서 다섯, 끊고 한 것이요. 네. 그러니까 내버려 두고 솔솔 째려만 보고 아홉. 있으면 됐고요. 여기서도 붙였을 때 늘고 나서 눈목자 뒀지 않습니까? 이걸로도 단단하게 한 칸을 띄었어야 돼요. 네. 제가 아까 계속 이거 한 칸 띄라고 말씀드렸고, 네. 근데 띄지 않은 것이 문제가 있었고, 네. 또 건너붙여 끊어가지고 오히려 본인이 유리한데 자꾸 상대한테 싸움을 걸어오니까 뭐 김치영 선수는 지금 마다할 게 없었습니다. 근데 두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마지막 싸움이라는 이거. 것은 하나, 항상 5대5예요. 둘, 셋, 누가 이길지 네. 모릅니다. 네. 다섯, 그래서 프로들이 되게 여섯, 보면 일곱, 싸울지 몰라서 안 여덟, 싸우는 것이 아니고 아홉, 되게 보면은 싸워봐야 5대5니까 내가 비슷하게 가면은 내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잘 안 싸우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김치영 선수는 불리한데 자꾸 싸우자 그러니까 그래 한번 해보자 하다가 5대5에서 갑자기 본인이 유리한 상대가 되니까 딱 샷단 내리고 여기 한 칸 띄고 여기 굿자 가고 여기 두 칸 벌리고 해서 요 집만 딱 챙기지 않습니까 지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금 김치영 선수는 그쪽을 두고 있지만 사실 눈은 어딜 보고 있냐면요. 지금 여길 보고 있어요. 중앙인가요? 예, 여기요. 네. 지금 이거 두고 나서 올 때 이거 두는 걸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두면 어떻게 두죠? 대책이 않습니다. 지금 들어야 되는데 또 밀면은 나오면은 저 치면은 그런데 김치영 선수는 지금 본인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하다 괜히 상대한테 여지를 주지 않을까 해가지고 조심하고 있는 거예요. 결행을 하지 않고도 이길 수 있다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어요. 네, 그렇죠. 하나, 그 둘, 여성들의 그 셋, 특유의 그 조심성으로 다섯, 지금 여섯, 딱 일곱, 수는 보이지만 여덟,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지금 계속해서 개가를 해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걸로도 충분하지 않느냐 해가지고 또 달 충분한 것이 지금 보면요. 네. 이걸 둡니다. 둬야 되죠? 이걸 둡니다. 둬야 되죠? 젖힙니다. 나오고 또 젖힙니다. 나도 치면 이게 있는데 이때 이걸 잡을 수가 없어요. 잡았다가는 네. 단두치고 단두치고 큰일 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이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이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요. 둘, 셋, 그러면 네. 이거 떼고 저거 떼고 하면 남는 여섯, 것이 그 맺집 안 됩니다, 일곱, 이제. 그리고 여기도 끊고 여덟, 놓고 이쪽을 끊어버리면 이걸 이어야 되거든요. 네. 이 모양도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되면은 둬야 되는데 끊으면은 여기를 둬야 되는데 이걸 젖히면은 요 2에 2에 붙이는 수가 있기 때문에 잡을 수밖에 없어요. 안 잡으면은 지금 여기 붙이게 되면은 좀 대책이 없거든요. 여기 붙이면은 싹 건너가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둘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놓고 맷집 되느냐고 물어보는 것이죠. 집이 많이 눌렸는데요. 네, 10집, 20집, 30집, 하나, 32, 33, 둘, 34, 넷, 네, 다섯, 그래도 한 4집은 여섯, 나네요. 일곱, 여덟, 근데 이 집이 꽤 커졌죠. 이 집이 지금 몇 집이냐면은 26집, 30, 이 집만 해도 벌써 44집 났습니다. 네. 이 집하고 이 집하고 퉁쳤다는 얘기는 다른 걸로는 해볼만 하다는 얘기가 됐어요, 이제요. 그리고 지금 김치영 선수는 계속 이걸 노리고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거 해도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조심성이 많습니다. 저 외기대에 안 둘 수가 없어요. 셋, 또 외기대에 안 둘 네. 수가 없어요. 다섯, 이거를 두면은 여섯, 거의 이걸 도망가야 될 것 같아요. 여덟, 아홉, 이때 아주 솔직하게 이걸 젖혀요. 넣고 이걸 두면은 이걸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찝고 나오면 죽었기 때문에. 네. 그런데 굉장히 조심성이 많습니다. 지금 그거 하면서 계속 개가도 해보고 저 이수에 대해서 상대방이 어떻게 둘 것인가를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아마 결국은 결행을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둘, 셋, 아까 같았으면 무조건 결행해야겠죠. 네. 여섯, 지금은 이제 일곱, 여덟, 이을 겁니다. 네. 초읽기 상태이기 때문에 수수는 좌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계속 그렇죠. 눈은 다른 곳이에요. 네, 지금 눈이 옆으로 탁 째려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요? 네. 지금 여기 출게 보는 것이고 박정원 선수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이을 수밖에 없어요. 하늘 잡았다가는 또 크게 수가 납니다.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렇죠. 아, 해야 결행을 돼요. 하네요. 네. 안 해도 조금 유리하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안 해야 되는데 안 해서 개각을 해보니까 유리는 한데 많이 안 유리해요. 이게 그러니까 네. 한 10집 이상 이겼다 하면은 딱 안 하죠. 근데 그 10집 안팎이거든요, 지금요. 그리고 이 부분이 확실히 된다는 수읽기도 뒷받침이 됐겠죠. 하나, 둘, 셋, 지금 워낙 박종원 선수가 네. 지금 다섯, 여섯, 강하게 일곱, 나갔기 때문에 여덟, 아홉, 네. 마지막 승부처럼 되겠네요. 네. 거의 이제 갈 때까지 다 갔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되는 수가 단수를 지금 이렇게 단수 치고 놓고 이렇게 이으면은 합의는 볼 수 있어요. 네. 단수를 치고 나올 때 이렇게 이으면 합의는 볼 수도 있거든요. 두 점만 다섯, 근데 주면 네, 네,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합의는 볼 수 있는데 여기가 어떻게 되는지 여덟, 모르겠습니다. 아홉, 흑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자, 김재영 선수도 초읽기 쓰면서 마지막 초읽기가 됐어요. 네, 지금 이런 데 갖다 붙이게 되면은 뭔가 좀 기분 나쁜 게 있어요. 네. 그런데 일단 그거보다는 뭔가 이쪽을 끊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더 흥미진진하니까요.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이걸 둬야 되는데 나오면은 이걸 들게 되면은 네. 수상전. 이때 이쪽을 두는 곳은 마지막입니다. 먹어치고 하나, 놓고 둘, 단수 셋, 치고 나오고 다섯, 막으면은 이건 여섯, 이건 한 수 빠르죠? 네. 여덟, 아홉, 이건 한 수 빠릅니다. 그러니까 놓고 마지막입니다. 그렇다고 하나, 일로 치고 둘, 놓고 셋, 이렇게 나오는 것은 단수 넷, 치고 놓고 일로 막으면 또 한 수 다섯, 빠르고 여섯, 일곱,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덟, 단수 치고 아홉, 지금
이건 또 어떻게 되는 거죠? 김채영 선수가 시간 연장책을 썼었는데요. 네. 지금 이쪽을 이으면은 아예 단도를 쳐가지고 마지막입니다. 하나, 이렇게 있는 둘, 것은 이렇게 이어버리면 그만이다 네. 이겁니다. 다섯, 그래서 여기 여섯, 네. 감을 감당할 때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홉, 네,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지금요. 네, 중앙 김채영 선수가 계속 뒀으면 어떻게 되는 거였는지 궁금하네요. 그렇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아까 이렇게 치고 다시 한번 보면요, 네. 이렇게 놓고 여기를 이어가지고 나올 때 이렇게 있고 타협했을 놓을 때요. 때 이걸 타협을 해서 네. 이쪽을 두면 이게 젖혀서 두게 되면은 이게 다 끊어지는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쪽을 두게 되면은 이쪽을 하나 지켜두게 돼가지고 네. 네, 이걸로 충분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안 두게 되면은 이걸 안 두게 되면 일로 젖혀버리게 되면은 이건 끊어지는 모습이 있는데 근데 뭐가 치던 이게 100% 선두라고 본 거예요 지금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이거를 뚫어버리지 이거를요. 그렇죠? 그건 정말 안 받을 수가 아 이건 없었죠. 무조건 받아야죠. 네. 지금 여기도 사실 너무 아꼈어요. 네. 마지막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단 여덟, 둥기 뒀으니까 네. 끝까지 그걸 잡아야죠. 사실 여기도 네. 굉장히 크긴 하죠. 네. 그리고 이거 패야 됩니다. 네. 이제 할 수 없어요. 네. 네, 따내고 자, 이제 팩감이 문제가 네, 이거 되겠네요. 따내고요. 이 팩감이 이제 문제입니다. 그런데 베개 팩감이 뭐 이렇게 건너간 정도 가지고는 안 될 네. 것 같아요. 상중앙이 다 뚫렸거든요. 네, 이런 정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마지막입니다. 저희가 뭐 다 하나, 뚫려가지고 저건 안 되는데 셋, 넷, 다섯, 어쨌든 여섯, 박정호 선수도 마지막 일곱, 승부입니다. 여덟, 팩감이 어디 있을까요? 워낙 두텁게 도나가지고 네. 팩감은 지금은 마지막입니다. 이쪽에 하나, 좀 있을 것 같이 둘, 보이는데 이거 젖히는 거는 팩감 아닐까 네. 모르겠습니다. 다섯, 여섯, 젖히는 것은 일곱, 여덟, 아홉, 이 정도로 되나요? 그 정도로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입고 합의를 봐야죠. 이렇게 입고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긴 더 이상 둘 수가 없고 단수를 치고 나올 때 이것을 나옵니다. 여기를 붙이는 수가 좀 있죠. 마지막입니다. 하나, 이쪽 붙이는 둘, 수가 있어가지고 이 셋, 수는 잘 안 되겠네요. 넷, 이렇게 붙이는 수가 있어가지고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김치영 선수도 지금 상대방이 어차피 이건 안 건너갈 텐데 이거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네, 이거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이제 네. 이걸 따내가지고 패하는 수가 있거든요, 또. 네, AI 승부 예측은 어. 뭐 하얀색이 사라졌는데요. 하얀색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또 이런 그래프는 처음 보고요. 그렇습니까? 네. 우리 최유준 씨가 지금 네. 이런 그래프 처음 봤다 그러면 진짜 처음 본 것 같은데요. 이거는 뭐 마지막입니다. 하나, 거의 100%라는 얘기 둘, 아니에요? 그냥 셋, 99, 넷, 다섯, 95%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보통은 이 정도 그래프가 나오면 네. 제작진 차원에서 그래프를 빼는데 네. 오늘은 잔인한 제작진입니다. 조금은 남았네요. 요거 조금 남았네요. 여기요. 네. 90 한 7, 8%라고 지금 볼 수가 있겠는데, 네. 그런데 두 선수의 모습은요. 네. 저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마지막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제가 보겠습니다. 여섯, 일곱, 열고, 여덟, 아홉, 쉬운 다섯, 65. 마지막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지금 상당히 차이가 좀 나네요. 아, 그렇군요. 네. 지금 한 15집 정도, 10집은 강하게 차이가 납니다. 아, 네. 네. 그러니까 AI, 사람은 이 정도 아무리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하나, 심하게는 안 하는데, 네. AI는 넷, 지금 뭐 다섯, 여섯, 10집 이상이 이겼다는 일곱, 걸로 봐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흙이 좀 찜찜한 부분이 없다 이런 뜻도 되겠고요. 네. 호구를 치겠죠? 호구를 치면은, 네, 호구를 치면은 여기를 붙일 수가 있나요? 여기를? 이쪽을 둔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마지막입니다. 들어가지고 하나, 둘, 이거를 셋, 끊는다고 한다면은 넷, 다섯, 여섯, 일곱, 이걸 밀어가지고 이쪽에다 둘 수도 있겠고, 네. 근데 그렇게 심하게는 안 두겠다는 얘기네요. 네, 여기를 다 집으로 만드는 것도 생각할 수 있었는데, 지금 마지막입니다. 이쪽에 붙이는 하나, 것이 네. 둘, 있는 것 같은데, 넷, 이렇게 다섯, 두면은 여섯, 일곱, 그냥 이런 식으로 여덟, 나와가지고 아홉, 이걸 두면은 끊고, 이걸 치고 나오고, 이걸 두고, 이걸 두는 것은 치고 나와야 되는데, 이거 엄청나게 큰데요. 이건 다 살아있는데. 네. 네. 뭐 이거 쳐봐야 따내게 되면은, 네. 어쨌든 승부는 마지막입니다. 지금 하나, 둘, 이 셋, 김지영 선수 넷, 다섯, 거의 여섯, 동부됩니다, 이제는. 일곱, 여덟, 네, 거기를 안 둘 수가 없죠. 지금
여기 건너붙이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수를 방비해야 되거든요. 이제는 이걸 둔다 하더라도 이렇게 밀어버리면 되니까. 막으면은 끊어서 그만이고 이거 두는 것은 이거 나와가지고 여기 연결되는 거와 여기 끊어지는 것이 맞보이기 때문에 이쪽 건너붙이는 수는 통용이 안 된다 이겁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이제 뭐 마무리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네. 지금 여기를 뒀는데 이것을 지금 안 두게 되면은 네. 이렇게 끼우는 수가 기분 나빠서 그런 것입니다. 막으면은 건너 붙여가지고 나오면은 마지막입니다. 이쪽을 단두치고 하나, 네. 둘, 따내게 셋, 되면은 이렇게 치 넷, 받습니다. 다섯, 끊으면은 여섯, 단수를 치고요. 여덟. 이으면은 이걸로 이제 추가한다는 것이죠. 김채영 선수는 뭐 단단하게 마무리를 짓고 있고요. 네. 박종원 선수, 김채영 선수가 계속 무서워 하고 있는 동안에 많이 벌어들였습니다. 네. 네. 2점이 들어가서 또 그 부분이 꽤 붙은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상당히 커졌어요. 네. 마지막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쪽도 지금 여기를 안 두게 되면은 이렇게 젖히는 수가 좀 기분 나쁘거든요. 나오면은 이렇게 끊어가지고 단두 치면은 따내서 지금 이걸 단두 쳐야 되는데 지금 불리한 사람이 뭐 찬밥도 한번 가릴 수가 없죠. 끊게 되면은 흙으로서는 기분 나쁘죠. 하나, 네. 이쪽 오면 여기 패도이 기분 나쁘고 넷, 다섯, 여섯, 네. 일곱, 이러는 사이에 아홉. 차이는 점점 좁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그만큼 또 판이 정리가 되고 있으니까요. 네. 마지막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마지막 최고의 큰 곳이죠. 저것이 몇 집짜리냐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10집은 무조건 됩니다. 보기보다 굉장히 큰 자리군요. 네.
아까 두기 전에 이런 데 하나 끊어놨었으면은 마지막입니다. 하나, 무조건 이 모양은 이렇게 둘, 돼야 되는 모양이었거든요. 이래놓고 이걸 끊어놨으면은 다섯, 뭐 여섯, 10집만 지금 일곱, 한 두세 집 정도 되는 곳이었죠. 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김치영 선수 여기서 끝을 낼 줄 알았죠. 네. 지금은 따내야 되고 단수 치고 네, 늘어야 되는데 차이는 많이 좁혀졌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십사. 지금도 차이는 네. 차이를 많이 좁히고는 있지만 네. 마지막입니다. 하나, 승부는 전혀 미동이 둘, 없습니다. 셋, 넷, 다섯, 여전히 여섯, 적은 차이는 아닌가요? 네. 김치영 선수도 한번 유리해지니까 네. 정말 이렇게 침착할 수가 있나 할 정도로 침착하네요. 굉장히 안전 운행을 하고 있어요. 마치 누나의 매운맛을 보여주마 하는 듯이 그냥 네. 지금 이쪽은 젖히면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쪽은 이렇게 되면은 아니 이렇게 되면은 여기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 집이 여덟, 열여덟, 마지막입니다. 하나, 스물, 둘, 스물하나, 셋, 넷, 서른 다섯, 집, 여섯, 서른일곱, 서른여섯, 아니다, 쉬운 두 집, 지금 박종훈 선수가 예선 하나, 일어나나, 이런 여섯 집. 네. 네, 지금 시간을 이런 멈췄어요. 여섯 집 때 지금 80 뭐 이런 원절이기 때문에 네. 네, 역시 이 좌우 쪽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채영 선수의 불기승입니다. 네, 세 번째 경기였습니다. 박종훈 선수가 3연승을 노리고 있었는데요. 김채영 선수가 그 3연승 막아냅니다. 박종훈 선수 많이 아쉬워하는 얼굴이네요. 네, 아쉽죠? 네, 박종훈 선수가 3연승까지 달성을 했다면 여자 정상팀은 정말 비상이 걸릴 뻔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뭐 저는 이번에 마저 이긴다면은 네. 정말 박종훈 선수가 모든 것을 끝내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상당히 비상이 될 수가 있었는데 네. 김치영 선수가 소방수 역할을 단단히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좀 역전이 됐다고 볼 수도 있을까요? 예, 그렇죠. 네. 제가 볼 때는 초중반까지는 박종훈 선수의 동무대였습니다. 네. 근데 좌기 쪽에서의 갑자기
입구자 붙인 수에 대해서 적당히 받아주고 중앙을 자꾸 지켰어야 되는데 네. 중앙을 안 지키고 역습을 갔거든요. 역습을 갔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볼 땐 김치영 선수 입장에서는 어딘가 싸울 데가 없나 드리번 거리고 있는데 네. 상대방이 역습으로 오니까 오히려 잘 됐다 싶죠. 네. 바닥에 불리할 때는 상대방이 전투 걸어오면 고맙습니다. 네. 네. 아마 거기서 이겼기 때문에 김치영 선수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박정호 선수한테 나중에 밥을 살지도 모릅니다. 그 정도인가요? 네. 왜냐하면 거기 전투에서 네. 싸움을 안 걸어왔으면 싸움을 걸 데가 별로 없었거든요. 네. 아마 그 부분이 승부처가 되면서 그 이후로는 사실 순식간에 좀 승부가 뒤바뀌었고 기회가 없다고 봐야겠죠? 예, 그 이후에는 김치영 선수가 사실은 한 번 유리해지니까 네. 거기서 샷을 딱 내리고요. 그 다음에는 상대방이 싸움을 걸어오는 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응대를 안 하면서 계속 본인이 한 10집 이상 유리한 맛을 갖다가 계속 유지해 나가고 결국은 항설했었습니다. 네. 자, 김채영 선수가 아주 잘 마무리를 지은 한 판인데요. 자, 인터뷰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자, 김채영 선수 먼저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바둑 어떠셨나요? 총평 먼저 부탁드릴게요. 초반에는 출발이 좋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나중에도 계속 좋다고는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백이 나와 끄는 수가 조금 무리라고 생각을 해서 좀 강하게 뒀고요. 그때 승기를 잡은 것 같습니다. 네. 박종훈 선수가 연승을 하고 있었는데요. 네. 어땠나요? 좀 부담이 되진 않았었나요? 아무래도 오늘 저까지 지면은 조금 좀 팀이 많이 밀리고 있기 때문에 좀 이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크기는 했는데 그래도 너무 부담 가지지 않고 두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네. 자, 박종훈 선수 잠깐 만나볼까요? 좀 많이 아쉬운 바둑일 것 같아요. 어느 부분이 가장 후회가 되나요? 예, 박정호 선수에게도 한번 전체적인 평을 한번 해보시죠. 총평 한번요. 먼저 네. 부탁드릴게요. 초반에는 좀 괜찮게 짜였다 생각을 했는데요. 좀 중반에 느슨한 수가 두 수 정도 있어서 좀 바둑이 어려졌다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좀 끊었을 때 그 상대가 초읽기라 그냥 강하게 둬서 약간 상대가 초읽기여서 좀 싸움을 거는 게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너무 무리스럽게 둔 것 같아서 좀 그게 아쉬워요. 제가 박정호 선수한테 한숨 물어본다고 한다면은 그 좌하기 흙 쪽에서 보면 좌하기 쪽에 그 입구자를 붙였을 때 네. 맞고 나서 그 나가서 끊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안 끊고 싸워도 충분히 그때 유리했는데 왜 끊고 싸웠나요, 갑자기? 그때 근데 이미 좀 그 옆에 백돌이 좀 열버져서 네. 좀 이상해졌다 생각했고요. 그 전에 좀 잘못 둬서 좀 바둑이 좀 이상해진 것 같아요. 혹시 뭐 중앙에서 입구자, 날일자 이런 행마를 한 부분을 좀 후회하시는 건가요? 네, 그게 좀 많이 이상했던 것 같아요. 예, 그게 아. 조금은 느슨했죠. 근데 네. 그 당시에는 상당히 본인이 제법 유리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느슨하게 둔 것이었죠, 사실상은요. 그 백이 뚫었을 때는 좀 잘 됐다 생각을 해서 근데 그때는 좀 괜찮다 생각했는데 그 입구자하고 날이자 둔 게 좀 많이 이상한 것 같아요. 네. 자, 3인승을 실패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연승을 했잖아요. 네. 좀 만족하시나요? 어떠세요? 뭐 남은 선수들에게도 한 말씀 하시고. 일단 저희 팀 선수들이 다 강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 뭐 이기는 건 그러니까 팀원들을 믿고 있고요.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 좀 많이 이기고 싶었는데 오늘 지게 돼서 많이 아쉬워요. 누가 최종곡을 둘 것 같으세요? 영재팀에서. 그건 모르죠. 그거는 본인들이 상의를 해서 하는 거니까 아, 여기서 그거는 밝힐 수가 너무 없죠. 예. 그거 밝히면 안 되는 예, 건가요? 그렇죠. 다음 판 둔 선수가 최종국 들 것 같아요. 아, 네. 우문현답인 것 같습니다. 자, 김채영 선수 다시 만나보도록 하죠. 제가 4월부터 스케줄을 대충 알고 있는데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컨디션 관리 괜찮나요? 어떠세요? 원래는 이제 중국에 자주 다니고 하면은 음식도 맞지 않고 해서 좀 많이 힘들어 했는데요. 요즘은 이제 하도 자주 다니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거는 이제 많이 익숙해져서 괜찮은 것 같고요.
4월 달에 좀 성적이 많이 안 좋았어서 그때 많이 좀 괴로운 시간들을 보냈는데 뭔가 그때 주변에서 도와주신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많이 좀 도움을 많이 주셨고 그래서 다시 조금씩 이기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김채영 선수가 연승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이 선수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선수 있으면은 지금 인터뷰에서 너 나와 한번 해주시죠. 아마 영재팀에서도 다음 선수가 이미 정해져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네. 뭐 역대 영재라고 하지만은 이미 누가 나와도 이미 너무 실력이 저보다 강할 것 같고요. 누가 나오든지 정말 이렇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배운다는 마음으로 한 판 한 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몇 연승까지 저희가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연승은 진짜 욕심 없고요. 그냥 뒤에 남아있는 선수들한테 부담이 되지 않게 최대한 그래도 많이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승리 축하드리고요. 인터뷰 두 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채영 선수의 겸손한 인터뷰였습니다. 예, 뭐 배운다는 자세로 두겠다 하는데 네. 아주 겸손한 자세였고 오늘 바둑 내용도요. 뭐 한 번 본인이 유리해지니까 네. 차분하게 두는데 뭐 이런 식으로 두게 되면은 정말 뭐 다음 선수도 네. 좀 조심해야 될 것이 보입니다. 누가 나올 것 같으세요? 글쎄 일단은 제가 볼 때는 팀의 제일 막내인 문민정 선수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네. 뭐 누가 나온다 하더라도 여자 선수들 입장에서는 뭐 무시 못할 선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뭐 만약에 문민정 선수가 나온다고 한다면 그 문민정 선수는 아직까지 바둑이 잘 다듬어져 있지는 않지만 네. 이번에 영재 정상 대결에서 신지선 선수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선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전투력이나 이런 거를 볼 때 신지선 선수가 그랬어요. 뭐 어릴 때 봐요. 몇 년 지나니까 자기가 처음 초이단 때 자기를 보는 듯하다 할 정도로 네. 굉장히 날카로운 바둑을 많이 보여줬어요. 근데 아마 문민정 선수가 나온다면 또 재밌는 한 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어떤 선수가 나오게 될지 저희도 정말 궁금한데요. 누가 나온다고 해도 정말 치열한 재밌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4국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백성호 해설위원, 캐스터 최유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